네, 안녕하세요. 저는 LBA 에이전트 발표를 맡게 된 광주과학기술원 이규빈 교수님 연구실의 유현국 박사과정입니다. 저희는 2024년 의료 도메인에서의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의료 도메인에서의 초론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 개발과 데이터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 개발, 그리고 의사비서 시스템 플랫폼 개발, 이라는 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 연구 개발 진행 현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론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 1차년도에서는 블록 선택 기반의 특징 크기 교체 기술을 통한 모델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CNN 기반의 아키텍처 모델의 다양한 웨이트, K 파라미터 기반, 앙상블 및 노이즈 레이블 탐지 기술, 그리고 학습 사전과 사후 모델 간의 예측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능동적 학습 데이터 선별 기술, 그리고 의사비서 시스템 플랫폼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정제 시나리오와 치과 도메인 데이터셋 수집과 라벨링 환경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의 핵심 성과는 치과 데이터셋 수집, 약 1K 이상의 환자로부터의 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그리고 정량적 지표인 데이터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의 그 학습 강건함을 1단계 목표인 7%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7.5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 출원을 한 건 진행하였습니다. 2차년도에서는 추론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 개발을 이제 1차년도에 개발된 것을 발전을 시켜서 블록 선택 기반의 특징 크기 교체를 통합 모델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의료 도메인으로 확장을 했고 전문가의 포인트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모델에 전달하는 지식 전달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기반의 노이즈 라벨의 강건한 학습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학습의 사전과 사후 모델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능동적 학습 데이터 선별 기술을 기존 자연 이미지 도메인에서 의료 이미지 도메인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치과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반자동으로 레이블링을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의사비서 시스템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공개 의료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정제 및 검증이 얼마나 잘 되는지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성과로는 기존 요소 기술의 의료 도메인 적용, 그리고 정량적 지표를 1단계 목표를 초과하는 6.19%를 달성을 하였고 최우수 학술대회 중 하나인 CVPR의 논문 한 건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3차년도에서는 추론 불확실성 자감 및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의료 도메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에이전트를 융합시켜서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외부 에이전트를 취합을 해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모델로 앙상블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 불확실성 및 자각 및 해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집단 에이전트 및 거대 시각 모델을 활용한 노이즈 레이블 탐지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의사 시스템 플랫폼을 위해서는 치과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정제 및 검증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GUI 기반의 사용자 의사결정 보조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핵심 성과로는 거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이터 불확실성 자각 기술을 제안을 해서 최우수 학술대회 발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12월에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량적 지표를 1단계 목표 7%를 초월하는 3.55%를 달성을 하였고 최우수 학술대회 CVPR과 뉴립스의 논문을 2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CVIU 저널에 논문을 한 건 발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2024년도에 개발한 세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추론 불확실성 자각 및 해소를 위한 기술로 집단 에이전트 간 앙상블 기법을 활용해서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모델 캘리브레이션 수준을 향상시켜서 추론 과정 속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자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집단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모델 캘리브레이션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앙상블이 아니라 로짓 앙상블 혹은 아웃풋 앙상블이라고 불리면서 n개의 모델이 있을 때, 즉 n개의 집단 에이전트가 있을 때 이 출력 결과를 평균을 내든지 아니면 어떤 가중치를 주어서 웨이트를 에버리지를 하든지 이런 그 앙상블을 통해서 모델의 출력 결과를 하나를 만들고, 이 하나는 기존의 한 개 모델이 출력한 결과보다 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기술 같은 경우는 n개의 모델을 각각 인퍼런스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임 코스트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도 그렇고 웨이트 앙상블이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이 웨이트 앙상블이라는 경우는 n개 모델의 웨이트를 평균을 내어서 웨이트 자체를 앙상블 내어서 단일의 모델을 만들고 이 해당 단일 모델의 결과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그 연구에서는 이 해당 웨이트 앙상블을 통해 개발된 단일 모델의 그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했다면 저희는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결과로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추론 불확실성 자각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또한 의료 도메인에서의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추론 불확실성 자각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좀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 로짓 앙상블 방법에 비해서 추론 속도가 n배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의 방법론은 이런 그 웨이트 앙상블이라는 방법론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이 웨이트 앙상블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모델을 학습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그래프에 있는 초록색 점들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인데, 이 에이전트들을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을 해서 이 밸리데이션 셋의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웨이트 에버리징 조합을 그리디하게 설치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을 이제 유니폼 수프, 그리디 수프라는 식으로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해서 이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는 그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측정하는 매트릭에 대해서 그리디하게 설칭을 하는 방법론을 개발을 하였고, 이를 사용해서 단일 모델을 웨이트 어버리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양한 모델을 먼저 학습이 되어서 이제 모델 B, 모델 C, 모델 A가 이제 학습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expected calibration error를 계산을 해서 decreased order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델이 선택이 되면은 이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 그러니까 가장 ECE가 좋았던 모델과 두 번째로 ECE가 좋았던 모델을 웨이트 에버리징을 해봤을 때 만약에 더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 웨이트 에버리징 조합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모델은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을 사용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은 B랑 A를 조합을 해봤을 때 이 expected calibration error가 좋아지는지를 테스트해보고, 마찬가지로 좋아지면은 이 웨이트 에버리징에 모델 A를 껴주고, 아니라면은 모델 A를 버리는 이런 작업을 모든 모델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제 greedy soup이라고 하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EC를 낮추기 위해 greedy soup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저희는 이제 공개 의료 데이터셋 중 하나인 햄만이라고 하는 피부병 진단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먼저 그 ECE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ECE는 그 모델의 컨피던스와 실제 애큐러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하는 지표이고, 모델 그 ECE가 0이 되면은 모델의 출력이 0.9라는 컨피던스를 가졌을 때 해당 출력은 90% 확률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햄만에 대해서 이제 모델 7가지를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그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다양한 애큐러시와 다양한 expected calibration error를 가지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reedy soup를 사용을 해서 이 웨이트 앙상블을
통해 단일 모델을 만들었을 때 accuracy는 뭐 어느 정도 평균값 이상이지만 이제 expected calibration error가 가장 낮은, 즉 추론 불확실성 자각 성능이 가장 높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꼭지 중 하나인 데이터 불확실성 자각 및 해소를 위한 기술로 저희가 개발한 집단 에이전트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정제 및 검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위해서 가지는 연구 목표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서 노이즈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탐지를 하고 해당 학습 데이터의 딥러닝 모델을 강건하게 학습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도메인에서 얻어지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대 시각 모델을 강건하게 학습을 하고 노이즈 레이블을 동시에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노이즈 데이터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시를 위해서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 있을 때 이를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체스트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데이터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이지만 만약에 체스트 엑스레이에 대해서 사람이 핸드라고 잘못 어노테이션을 주었을 때는 이를 노이즈 데이터라고 하면서 하고 그 모델의 학습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킬 때 이 노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강건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파인 튜닝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인 튜닝 기법은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기법으로 기존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온 출력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는 레이어 하나만 다는 것을 이제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A를 예시로 보면은 이제 이미 학습된 비전 파운데이션 레이어들은 고정을 시켜놓고 이 마지막에 나온 클래스 토큰에 대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하나를 달아서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그 파인 튜닝 방법을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제 어댑터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비전 파운데이션 레이어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지만 그 사이에 어떤 그 추가적인 MLP라든지 아니면은 어텐션 레이어라든지 추가적인 학습 파라미터를 둠으로써 그 부분은 이제 학습에 관여를 하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래스 토큰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한 그 태스크인 클래시피케이션을 구분하게끔 하지만 이제 리니어 프로빙과 다른 점은 이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내부에 이제 새로운 학습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을 좀 변화시킨다는 것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이즈 레이블에 대해서 이러한 리니어 프로빙과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노이즈 비율이 낮을 때에는 많은 수를 튜닝하는 어댑터 방법론이 기존의 그 리니어 프로빙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노이즈 비율이 높을 때에는 이제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그 리니어 프로빙이 이제 오히려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론보다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리니어 프로빙과 어댑터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그 모든 비율에서 이제 리니어 프로빙과 어댑터를 뛰어넘는 큐핏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결과로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4개의 의료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도메인에서의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한 노이즈 라벨 탐지 기술로 이제 굉장히 초기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CNN 기반의 방법론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노이즈 라벨에 취약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존 파인 튜닝 기법의 한계를 극복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법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벨 노이즈의 좀 비교적 더 강건한 리니어 프로빙과 라벨 노이즈에는 좀 취약하지만 최대 성능이 높은 어댑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커리큘럼 파인 튜닝, 즉 큐핏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큐핏에서는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그리고 LPM, IAM, LAM 이라는 모듈을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LPM은 리니어 프로빙 모듈이고 이 IAM과 LAM은 인터미디에이트 어댑터 모듈 그리고 라스트 어댑터 모듈이라고 하는 어댑터를 사용하는 모듈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 커리큘럼 형식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LAM만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커리큘럼 형식으로, 즉 순차적으로 모듈을 학습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첫 번째로 LPM이 학습이 됩니다. LPM 같은 경우는 리니어 프로빙 모듈이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에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해서 리니어 프로빙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필터링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리니어 프로빙의 경우 모델 결과값과 리니어 프로빙 모듈을 사용을 해서 모델의 출력을 계산을 하고, 이 출력 결과값과 실제 어노테이션 값이 같은 데이터만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필터링이라고 하며, 필터링된 데이터셋은 전체보다 이제 노이즈 비율은 전체 데이터셋보다 노이즈 비율이 적지만 데이터가 많이 좀 소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 어댑터 모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미디에이트 어댑터 모듈은 이제 어댑터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론인데, 이제 첫 번째로 필터링된 LPM을 사용해서 필터링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 IAM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주어진 학습 데이터 중에 모두 이 IAM 모델을 사용해서 출력 결과를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출력 결과와 레이블이 같은 경우에만 이 필터링을 통과를 하는 그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1차 필터링이 아까 됐으면은 이제 2차 필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더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차 필터링 결과에 비해서 더 높은 정확도와 더 많은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라스트 어댑터 모듈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2차적으로 필터링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라스트 어댑터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라스트 어댑터 모듈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추론 과정에서도 이 LAM을 사용을 해서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추론 결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4개의 의료 도메인 공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안하는 큐핏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을 때 기존의 방법론들과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먼저 4개의 의료 도메인 데이터셋은 피부질환 분류 데이터셋인 햄만과 안저질환 분류 데이터셋인 APTOS 2019, 그리고 세포 형태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인 블루드 엠니스트, 그리고 장기 종류를 분류하는 올간C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셋에 저희가 임의로 다양한 노이즈 레이트 상황을 임의로 구축을 하였고, 이 구축된 상황에서 기존 파인 튜닝 방법인 리니어 프로빙과 어댑터 방법론, 그리고 노이즈 강건성을 향상시키는 기존 기술인 코티칭과 JOCOR, 코디스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수행 결과 저희가 기존의 방법론을 뛰어넘는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최신의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도 노이즈 레이블이 내재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학습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첫 연구로서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학습이 수행되면서 각 모듈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파란색 선인 리니어 프로빙 모듈과 초록색 선인 인터미디에이트 모듈의 라벨 리컬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라벨 리컬 같은 경우는 이 필터링을 수행을 하였을 때 이 필터링된 데이터 중에서 이제 정상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있는 정상 데이터 숫자 중에 이제 필터링을 수행을 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정상 데이터가 뽑혔는지를 비율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빙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약 80%의 그 정상 데이터를 선별을 하였지만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어댑터 모듈 IAM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약 90%로 10%가 더 넘게 많이 뽑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상 데이터를 더 많이 탐지함으로써 이 정상 데이터로 학습된 라스트 어댑터 모듈의 성능이 이 그 표 C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큐핏 방법론이 다양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과 다양한 어댑터 방법론에 대해서 그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4개의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디노 V1 베이스, 그리고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베이스, 디노 V2 베이스,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클립이라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어댑 포머, 로라, 레인이라는 4개의 방법론에 대해서 16가지 조합을 수행을 해보았을 때 기존의 파인 튜닝 방법인 어댑터 방법론과 리니어 프로빙 방법론에 비해서 저희 큐핏 방법론이 노이즈 레이시 있는 상황에서는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큐핏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노이즈 레이블이 있다고 탐지가 되는지, 그리고 노이즈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때 기존 학습 방법을 사용했을 한 모델과의 어떤 예측 차이를 보이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 이미지 데이터셋인 파스칼 VOC를 사용해서 실험을 간단하게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노이즈 레이블을 탐지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뽑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기차이지만 버스라고 잘못 레이블된 경우를 이제 탐지를 해내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버스이지만 트레인이라고 기차라고 잘못 레이블된 경우를 이제 마찬가지로 얘는 잘못된 레이블이 있다라고 탐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에어로플레인에 대해서 펄슨이라고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잘 탐지를 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진에서도 버스이지만 캐시라고 잘못 레이블된 상황에 대해서 잘 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노이즈가 내재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기존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왼쪽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의 결과는 이제 큐핏을 사용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당연하게 이제 노이즈 레이블이 내재된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캣이지만 정답은 캣이지만 도그라고 잘못 예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캣이지만 펄슨이라고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큐핏 같은 경우는 좀 잘못 레이블된 경우를 이미지를 제외를 해버리고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 좀 더 강건하게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GitHub 페이지 아래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 치과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개발된 노이즈 탐지와 반자동 정답 생성 기술 등등을 통합한 정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GUI 기반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제로 치과 도메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데이터 정제 및 검증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핵심 결과로는 이제 전문가를 보조하는 AI를 통해서 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신규 데이터를 정제하는 정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정제 속도를 향상시켰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한 진단 AI가 불확실한 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 해소하는 Learning by Asking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의사결정 보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초기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의료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놓고 이 의료 데이터가 쌓아진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라벨링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벨링이 완료된 의료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해서 해당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진단 AI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진단 AI가 있을 때에는 이 제안하는 러닝 바이 에스킨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탐지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환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질병 진단을 요청하게 되고 기존의 진단 AI를 학습된 진단 AI를 사용해서 진단 결과와 질의를 전문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AI가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또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최종적인 수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게 되면은 진단 AI를 추가적으로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진단 AI를 기존에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러한 사이클 형태를 통해서 계속 AI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초기 데이터 구축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초기 데이터 구축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AI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문가가 의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이블이 있는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 AI를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라벨링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가의 점이나 박스, 곡선을 입력을 받아서 좀 반자동으로 질병 영역을 라벨을 생성하게 됨으로써 전문가의 코스트를 굉장히 낮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 AI의 불확실성 탐지 및 해소 과정입니다. 진단 AI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한 의료 지식을 토대로 의료 영상에서의 질병을 탐지하게 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진단 결과의 불확실성을 탐지를 해서 이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질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진단 AI를 재학습하게 됩니다. 이 재학습을 통해서 전문가의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진단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고, 진단 AI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진단 AI를 익스포트 시켜서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로 GUI 시스템의 동작 영상을 보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문가의 레이블링 코스트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샘과 같은 거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자동 레이블링 생성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이 직접 모든 폴리곤에 대해서 점을 찍으면서 표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은 브러쉬를 칠하거나 이런 박스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 관련된 영역을 자동으로 마스크화 해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라벨 리스트 부분에서 이 영역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치아를 뜻하는지, 임플란트를 뜻하는지, 혹은 우식증이 있는지 그런 것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레이블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진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된 진단 모델로 이 오토 레이블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주어진
파노라마 이미지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추론 결과를 통해서 치아가 어디 있는지, 우식증이 어디 있는지, 뼈가 어디 있는지, 매복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블 탐색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레이블에 대해서 체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 있는 레이블이 탐색이 되게 되면은 이 전문가에게 이제 추론된 이 해당 치아 영역은 좀 불확실한 진단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진단 모델의 결과를 좀 검토를 해서 정확한 진단 결과로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GUI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GUI를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진단 결과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은 치아 영역이 아니라 신경치료 영역이다 라고 수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레이블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좀 불확실한 결과를 출력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AI가 되도록 학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수정을 함으로써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진단 AI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량 성능 목표 달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량 성능 목표는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학습 강인함을 가질 것인지, 즉 성능 저하율을 7% 미만으로 낮게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 레이블을 생성하고 학습을 준비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공개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러한 질병 A, B, C가 있는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 학습 데이터셋은 현재는 노이즈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의로 질병 A 이미지를 질병 B라고 바꾸고, 질병 B 이미지를 질병 A라고 바꾸고, 질병 C 이미지를 질병 B라고 바꾸는 등 임의로 노이즈 레이블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이즈 레이블의 비율은 20%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학습 기법을 선택하고, 이 학습 기법을 선택해서 모델을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기법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분류 모델 학습 로스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또한 이제 노이즈 레이블에 강건하다고 알려진 노멀라이즈드 로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QP 로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학습되게 되면은 노이즈가 없는 평가 데이터셋으로 모델의 추론 결과를 통해서 정량 지표를
계산을 하고 이 정량 지표에 따라서 학습 정량 성능 목표를 달성을 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기존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한 후에 라벨 노이즈가 없는 평가 데이터셋에 대하여 분류 정확도를 계산을 합니다. 기존 학습 데이터셋에 대하여 20%의 라벨 노이즈를 임의로 생성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모델을 라벨 노이즈가 있는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라벨 노이즈가 없는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큐러시 클린과 애큐러시 콜업이 계산되게 되는데, 이 정량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능 저하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능 저하율은 애큐러시 클린 마이너스 애큐러시 콜업을 애큐러시 클린으로 나눈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평가 환경은 인류 분야 공개 데이터셋인 햇만의 학습과 평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디노 V2 스몰이라는 거대 시각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큐핏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프리트레인드 피처를 활용을 하여 학습 데이터에 잠재된 노이즈 레이블을 필터링한 후에 학습을 수행하게끔 하였고요. 그래서 햇만의 데이터셋의 약 1만 장에 대하여 기존의 노이즈 강관 학습 기법 및 제한하는 큐핏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였고 정량 지표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학습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였을 때는 이제 정량 지표가 13.54%로 성능 저하율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의 큐핏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3.55%로 정량 지표를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데이터셋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 기타 벤치마크 데이터셋 대상으로도 최상위권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였고, 이제 뉴립스 2024라는 최우수 학술대회 개최를 액셉되었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LBA 에이전트 3차년도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